오늘은 청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룡입니다. 청룡, 사신사 중에 하나인 청룡입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들어보셨죠? 청룡과 백호가 마주보고 있고 주작과 현무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청룡, 백호, 사신사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유리하고요. 분석할 때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청룡은 집안의 이제 방향으로 볼 때 집의 정면이 있겠죠. 그 정면에 좌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좌측에 청룡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사신사 방위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이 용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청룡은 사인사에 나오는 청룡하고 동일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정면 또 후면 좌측 우측을 잘 구분해서 이 청룡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좌측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또 세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교재에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이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룡은 이 풍수학계에서는 거의 다 길한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상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용이 의미하는 바를 보시면은 부귀를 상징한다,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는 용은 제살의 효력도 있다. 또는 생황하게 해준다. 집안의 운기를 생황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살은 뭡니까? 살기를 제어하는 것이죠. 살풀이에 해당되는 것인데 외부 환경에서 살기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 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다른 뜻도 있지만 제살의 효력도 있다라고 봐서 길상물로서 좋은 기운으로 길기로 흉기를 제압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위 선택을 잘못하면 뱀처럼 오히려 흉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의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위 선정을 자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뭐 잘 이해가 되겠죠.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사슴뿔 모양이 있고요. 머리에 여의주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많이 봐왔던 용하고 동일하죠. 또 몸에는 비늘이 있고 꼬리가 있으며 또 발톱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용은 물 위로도 날 수가 있고 물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임금이죠. 임금에 앉는 자리, 뭐 용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또 용포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상징으로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용은 또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부에 보시면은 9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서 괜찮다고 보여지는 마음에 드는 용을 선택해서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너무 특별한 것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용을 이제 설치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 원칙은 청룡 방위에 갖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집의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이냐? 소인의 암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타인과의 시비를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집의 호방, 즉 백호방이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에 건물이 너무 높거나 또는 그쪽에 살기가 강하다면 청룡이 약하기 때문에
음기가 강해지고 양기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남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청룡의 양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청룡을 갖다가 집안의 왼쪽 부위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백호의 난동을 용의 기운 양기로서 음기를 제거할 수가 있다. 또는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위 선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은 물을 좋아합니다. 풍수에서는 이제 용수배합을 많이 하는데요. 깊은 이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용과 물의 배합이 자주 나옵니다. 산을 용으로 보고 또 밑으로 흐르는 물을 수로 봐서 용수배합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용수배합이 잘 될 때 길하고 그렇지 않으면 흉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어려운 이론에까지 다 이런 용수배합의 이론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청룡도 물과 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보았을 때 호수가 있거나 저수지가 있거나 또는 개울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용의 머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은 물을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집 안에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집 안에서 즉 주변에 환경상 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 안에서 물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물을 둘 수 있는 곳이 어항이죠. 그래서 어항을 설치했다면 어항을 쳐다보고 이렇게 머리를 그쪽 방향을 향해서 두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항의 양 옆에 설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용은 이제 2번은 이제 방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 이것도 안 된다면 집안에 어항도 없다라고 한다면 집안의 북쪽에 청룡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집안의 북쪽은 8개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즉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수 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기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북쪽에 청룡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수 배합을 해주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는 효력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 선택이 되고 머리 방향이 결정이 되면 날짜를 잡아서 개광을 한 후에 설치를 하시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청룡은 뭐 가장 많이 애용받고 있는 애용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항도 많이 설치하지만 이 청룡도 많이 집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기가 부족한 집이라면 이 청룡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용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위치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